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도시계획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도시의 개념에 관한 문제로 도시 인구의 산업 구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도시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도시는 일정한 지역에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거주하며 농업 이외의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능이 집중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집중된 지역은 도시가 아닌 농촌의 특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시는 비농업 인구의 집중과 다양한 도시 기능의 집적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갖춘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산업 구조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시의 유형 분류에 관한 문제로 도시 분류 기준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도시의 유형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건축 양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도시는 일반적으로 기능에 따라 행정도시, 상업도시, 공업도시, 관광도시 등으로 분류되고 규모에 따라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로 구분됩니다. 또한 발달 과정에 따라 자연 발생 도시와 계획 도시로, 입지에 따라 내륙 도시, 임해 도시, 산악 도시 등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건축 양식은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 전체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도시의 유형 분류는 도시 전체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거시적 관점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고대 도시의 특징에 관한 문제로 고대 도시의 지배 구조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고대 도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종교적, 정치적 권력의 지배입니다. 고대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문명 등에서 나타났으며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이 결합된 신정정치 체제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졌고 제사장과 함께 도시를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신전과 궁전이 위치했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 공간이 구성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상업활동은 중세 자치도시의 특징이며 시민의 자치권 또한 중세 이후에 발달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성장은 근대 도시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고대 도시는 종교와 정치가 일체화된 권력 중심의 도시였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도시계획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도시 설계의 역사에 관한 문제로 인물과 이론의 연결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대 도시 설계 운동과 관련된 인물과 이론의 연결이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하워드 전원도시론입니다. 에베네저 하워드는 1898년 내일의 전원도시, 즉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을 통해 전원도시론을 제시하여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근대 도시설계 운동의 주요 인물과 이론을 정리하면 첫째, 하워드는 전원도시론으로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한 자족적 도시를 제안했습니다. 둘째, 르 코르부시에는 광휘도시론, 즉 빌레 라디우스로 고층 건물과 녹지가 결합된 현대도시를 제시했습니다. 셋째, 클레렌스 페리는 근린주구론으로 초등학교 중심의 보행생활권을 제안했습니다. 넷째, 카밀로 시트는 도시미학 이론으로 인본주의적이고 예술적인 도시공간을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브로드웨이커 시티로 분산형 저밀도 도시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도시 이론들은 각각의 시대적 배경과 가치관을 반영하며 현대 도시 계획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물과 이론의 정확한 연결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지 계획의 목표에 관한 문제로 단지 계획의 영역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지 계획의 목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개별 건축물의 구조 설계 최적화입니다. 단지 계획은 주거단지 전체의 계획에 관한 것으로 개별 건축물의 구조 설계는 건축 설계 영역에 해당하며 단지 계획의 직접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단지 계획의 주요 목표는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 거주 쾌적성을 확보합니다. 둘째,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적정 밀도 확보입니다.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합니다. 셋째, 다양한 주민활동 지원입니다. 휴식, 운동,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형성입니다. 사회적 다양성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다섯째, 환경 친화적 단지 조성입니다. 에너지 효율, 자원 절약, 생태 고전을 추구합니다. 여섯째,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동선체계 구축입니다. 개별 건축물의 구조 설계는 건축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로 수행되며 단지 계획에서는 건축물의 배치와 외부 공간의 관계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주거 환경의 제요소에 관한 문제로 물리적 요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거 환경의 제요소 중 물리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입니다.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사회적 요소에 해당하며 물리적 환경 요소가 아닙니다. 주거 환경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이며 크게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로 구분됩니다. 물리적 요소는 첫째, 주택 자체의 규모, 평면 구성, 시설 등입니다. 둘째, 단지 내 도로, 보행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입니다. 셋째, 공원, 녹지,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넷째,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상가 등 부대 복리 시설입니다. 다섯째,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 시설입니다. 비물리적 요소는 첫째,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연령, 가족 구성, 직업, 소득 등입니다. 둘째, 이웃 관계와 공동체 의식 등 사회적 환경입니다. 셋째, 안전감과 만족도 등 심리적 환경입니다. 주거 환경 평가나 개선 시에는 이러한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단지 계획의 직접적 대상은 주로 물리적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도시계획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도시 성장 관리에 관한 문제로 관리 기법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도시 성장 관리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용적률 완화입니다. 도시 성장 관리 기법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억제하고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첫째, TDR, 즉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개발권 양도제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권을 다른 적합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둘째, 유지비, 즉 어번 그로우스 바운더리, 성장 경계선 설정으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외곽 확산을 막습니다. 셋째, 개발 영향 부담금 부과로 새로운 개발이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용적률 완화는 더 많은 개발과 고밀도 건축을 허용하는 수단으로 개발을 촉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개발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성장관리 기법과는 정반대 성격이므로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입지 선정 기법에 관한 문제로 정량적 분석 기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량적 분석 기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입지 선정 기법은 정량적 분석 기법과 정성적 분석 기법으로 구분됩니다. 정량적 분석 기법은 수치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래비티 모델, 즉 중력 모형은 두 지역 간 상호작용을 거리와 규모로 계량화합니다. 선형계획법은 수학적 최적화 기법으로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혜를 찾는 방법이며 비용 편익 분석은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기법입니다. 그 외에도 회귀 분석, 입지지수 분석, AHP 분석 등이 정량적 기법에 포함됩니다. 반면 브레인스토밍은 전문가나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론하는 정성적 분석 기법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객관적 수치로 표현되지 않으므로 정량적 분석 기법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산업단지에 관한 문제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지정권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관 산업과 첨단과학기술 산업의 육성, 개발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이는 국가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이며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산업단지의 지정권을 산업주관부처에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일반 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지방의 산업 분산과 첨단산업 육성을 도모합니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장, 군수가 지정하며 규모와 영향이 작은 만큼 기초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권한 분산은 산업단지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